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양재택 모친의 치매, 등기부등본의 의미는 어떤 거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입니다. 열린공감TV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뺏어갔다는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매체의 정천수 대표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입니다. 어제 방송의 핵심, 많은 공유 바랍니다. 라며 등기부등본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천수 대표가 29일 게시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이 아크로비스타 306호 아파트 대출금을 2회분 정도 남겨놨는데 명신이가 나머지 돈을 갚는다고 가져가서 손주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해놓고 자기 앞으로 해놨다라는 말이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28일 김건희 동거서를 보도한 강진구 기자와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시민기자 등 3명을 취재윤리 위반 등을 열거하며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하는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양재택 전 검사는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며 폐륜행위로 몰아붙였습니다. 열린공감TV도 이날 긴급방송에서 초울트라 강력 팩트로 진실만을 전달하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정천수 대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영상 삭제 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방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나 김건희 씨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 고소에 따른 무고의 책임들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며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국민 캠프를 앞세워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직접 고소에 나서면 무고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캠프 뒤에 숨어 비겁한 언론 플레이로 대응한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아울러 주거침입은 더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양재택 전 검사 노모의 보호자도 아닌 윤석열의 캠프가 명예훼손을 걸려면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도 고발해야 합니다. 아들인 양재택 전 검사도 하지 않는 주거침입 고발은 결국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과 함께 줄리의 남자들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이 직접 고소 고발하지 못하는군요. 어찌되었든 취재원을 고발하지 않고 취재원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만 고발한 것은 입막음용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 책임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양모 변호사 모친이 치매가 맞다면 주거침입은 성립될 수도 있으려나 라며 그렇지만 주거침입은 범행 목적을 가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하니 입증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게다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양모 변호사의 모친의 진술과 정대택 씨 진술 및 김건희 씨 작은할머니라는 분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해 보인다는 것도 변수네. 어쨌든 윤석열 측에서 형사고소를 했으므로 언론사들은 이 점을 들어 계속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화근을 자초해 수렁 속에 빠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김두리 시민기자는 윤석열 캠프가 주거침입을 고발 항목에 넣은 것을 두고 기자신분을 밝혔을 때 양전검사 모친은 즉각 퇴거 요구를 하지 않고 언젠가 올 줄 알았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간 만큼 주거 출입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이 고령임에도 치매 여부를 외부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김두일 기자는 또 위장 취재는 모든 탐사 취재에서 흔히 하는 방식으로 출입처에서 불러주는 것에 받아쓰기만 하면 기자들이야 한 번도 탐사 취재를 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건 전 세계 어떤 언론 종사자와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우리의 위장 잠입은 바로 실패했다라며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은 정말 신통방통한 분이라 점을 보러 왔다는 우리를 집에 들이고도 사주 등을 적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최소한 우리가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분도 안 돼 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취재팀은 기자 신분도 밝혔고 심지어 방송 출연을 권유하기까지 했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만약 중간에 인터뷰를 거부했다면 모를까 끝까지 인터뷰에 협조적이고 가는 길에 양손에 지팡이 짚고 나오는 모친의 배움까지 받았다. 이게 무슨 취재윤리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과 모친은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다라며 결정적으로 치매는 있는 기억을 까먹는 것이지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재택 전 검사와 김명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포함해 김명신의 상당한 사적 영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는 정말 법정에 가면 몇몇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만 묻자. 김명신이란 이름과 첫 번째 결혼의 파경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것일까? 양재택 검사 모친이 지어낸 이야기일까라며 네 비록 법알못이지만 전직 검찰청장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선거팀 캠프에 있는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의 주장대로 이번 보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에 오직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이다. 유도도 편집도 없었고 취재윤리 위반도 없었다라며 혹시 윤석열은 지금도 검찰을 동원해서 표창장 털듯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보시라. 우리는 당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 기사를 잘 포장해주고 유리하게 써주는 언론은 자유롭게 둬야 하고 치부를 보도하는 언론은 본인 캠프 뒤에 숨어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언론은 자유롭게 둬야 한다고 왜 말한 겁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위 혐의자를 고위직에 부산시 인사참사라는 제목의 한겨레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부산시 고위 간부가 승진한 지 21일 만에 비위 혐의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지검으로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앞 대규모 아파트 레지던스 단지인 LCT 쪽으로부터 30만원짜리 선물을 7차례 받은 혐의로 김모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실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처음 단행한 지난 7일자 정기인사에서 2급으로 승진한 4명 가운데 1명인 김 실장은 2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실장 후임자 등 추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시 안팎에서는 인사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정기인사 전에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거르지 못하고 승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인사가 끝난 뒤인 지난 20에서 22일 사이 두 차례 검찰 통보를 받고서야 김 실장의 검찰 출석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소된 김 실장의 선물 수수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지검은 2017년 3월 LCT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CT 쪽에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LCT 쪽으로부터 30만원짜리 선물을 여러 차례 받은 전현직 부산시 간부 등 18명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 28명도 기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관 통보는 기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징계 등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공공기관의 통보에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로 김 실장은 당시 기관 통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1월에야 기관 통보된 간부 4명을 뒤늦게 인사위에 회부해 현직이던 김 실장에게 견책, 조모 실장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4년 전 기관 통보만 했던 이들의 처분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일 30만원짜리 선물을 5회에서 12회 받은 시청 간부와 공사 임원 9명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횟수 액수가 그에 못 미치는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7차례 선물을 받은 김 실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진 인사가 나기 전에 김 실장이 검찰에 다녀온 사실을 알았다면 승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후 불문하고 뼈아픈 인사 참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지검의 4년 전과 다른 처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4일 LCT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간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자 검찰이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장부터가 벌써 이 방면으로 양파 같은 사람인데 인사 시스템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그나저나 박 시장님, LCT 처분하시고 수익은 공익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처분하실 겁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책보다 법률 대응, 각종 의혹 제기에 법률팀 확대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대선 주자의 실력을 보여줄 비전과 정책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정치 선언을 내놓은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정책보다는 반문과 의혹 대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0여 명 이상 규모의 정책 자문 그룹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 캠프는 전날 윤석열 부인의 과거 동거설 의혹을 보도한 열림공감TV 등 기자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그동안 사생활 논란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강공 모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하는 법률팀 역시 보강 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측에서는 이완규, 송경식, 주진우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법률 네거티브 대응을 맡아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조인 출신들을 영입하는 등 공석인 법률팀장 자리를 포함해 본격적인 법률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을 보강 중임을 들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캠프 법률팀은 지난 22일 법률팀 명의의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문이나 해명 자료를 게시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법률팀의 입장을 대변할 대변인도 선임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이도아 전 의원이 법률 대응 담당을 맡았습니다. 다만 정책 비전과 관련된 발걸음은 다소 느립니다. 현재 윤석열의 정책을 뒷받침할 자문그룹에는 최소 7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좌장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주축으로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조만간 이들의 동의를 받아 면면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정책 내용의 경우 갈 길이 멉니다. 일단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 발표는 뒤로 미루고 언론 인터뷰, 현장 메시지 등을 통해 굵직한 국정운영 비전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권한 축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헤럴드 경제에 지금 정책자문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정운영 전반의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지금은 후보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변화하고 바꿔야 하는 국정운영 비전과 핵심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상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고 팀 자체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 페이스북 계정까지 연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특이한 케이스라며 아마도 앞으로 대응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재판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점을 들었습니다. 엄경영 소장은 정책 비전 공개가 오래 걸리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그러진다. 지금 윤석열이 살려면 빨리 당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선 후보가 있었나 싶습니다. 법률팀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응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고발로 입막을 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정책 중 하나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